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갑자기 시작을 해요. 2주 만에 돌아온. 아니 인기척을 좀 하고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SC 서님께서 자, 이번에 하나 기아가 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자, 이후 두 팀 중에 FA가 진행되면 해당 트레이드 인원을 포함해서 보호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뭐야 변혁 선수 영입을 했잖아요. 변혁 선수 데려왔죠. 변혁 선수 영입을 했는데 만약에 기아가 FA로 영입을 해서 보상 선수를 줘야 된다. 그러면 변혁 선수를 보상 엔트에 넣어야 됩니다. 아,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명, 25명 안에 그 트레이드 되온 선수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트레이드는 FA 영입 이전 이후 어느 때 하는 게 정답. 이렇게 되면 FA 영입 이후에 하는 게 좋죠. 이후에. 네, 이후에 하는 게 오히려 보상 선수 명단 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빠드레님께서 전광판 작동 원리 궁금합니다. 특히 투구수, 볼카운트는 사람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나요? 더불어 중계방송 자막에 나오는 볼카운트 득점 등 정보도 어떻게 입력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방송국부터 얘기를 할게요. 방송국은 현장도 있지만 중계 그 상암동에 있는 저희 KBS의 방송국에서 부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부조에서 이런 그 자막이라든가 그 옆에 보면 이제 투수들이 공 던진 개수, 그다음에 그 아웃 카운트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포수 뒤쪽에 보면 기록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기록실. 기록실이 있는데 기록을 두 명이 기록을 하고요. 기록을 그 옆에 그 전광판에 나오는 걸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이제 체크를 입력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작업이네요. 수작업이죠. 수작업입니다. 네. 어디 물어볼 데는 없고 장사님께 KBO에 물어보시고 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셀러리캡 114억이라고 오늘 공지가 나왔는데 나왔죠? 거기에 보면 2회 연속 초과하면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올해 순위 기준 SSG가 1라운드 10번인데 그렇죠. 9단계 하락하면 2라운드 뽑는 도중에 19번 순위에 1라운드 지명하고 20번째 2라운드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딩동댕. 맞습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그 1라운드 지명권이 네. 만약에 랜더스가 이제 내년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10번으로 지명을 받을 거라 지명을 할 거라 1위를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초과를 해서 라운드 지명권이 밀린다. 그럼 9계단이 밀리는 거예요. 그럼 19번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19번으로 가게 되면 20번째가 랜더스잖아요. 네, 맞네요. 19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번을 지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와, 네. 완전 밀리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지명 순위가 한 단계씩 당겨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조건 9개 순위 하락이고요. 네. 라운드 개념보다는 전체 순위로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전체 10번째 지명권이 19번으로 밀리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대로 지명이 됩니다. 혹시 이거 KBO에 물어봤죠. 이야. IDDQD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스트라이크 낫아웃 대한 이야기인데 분명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왜 낫아웃이 돼서 1루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낫아웃이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타자가 헛스윙이고 포수가 놓쳤을 때, 떨어뜨렸을 때. 네, 타자가 공을 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인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낫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루에 세이프가 되면 그 주자는 득점이나 타점이 인정되는 건가요? 투수는 홈에 타점은 아니죠. 타점은 아니고. 네, 타점은 아니고 득점은 인정이 들어오면 그 주자가 낫아웃으로 나가서 만약에 2루, 3루 거쳐서 홈에 들어오면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투수는 예. 홈에 들어오면 자책점이 자책점입니다. 아, 돼요? 예, 예.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책점이 되는구나. 저도 사실 실점만 되는 줄 알고 자책점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 오승환 선수가 콜로라도시에 이런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낫아웃으로 출루가 됐어요. 내보냈구나. 네, 내보냈어요. 그런데 강판이 된 이후에 다음 투수가 올라왔는데 적시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낫아웃으로 내보낸 오승환 선수의 주자가 이제 실점이 되잖아요. 득점이 된 거죠, 이제. 득점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만약 실점이냐 자책점이냐 했는데 이게 자책점으로 표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낫아웃으로 내보낸 선수는 실점으로 표기가 됩니다. 아, 되는군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게 낫아웃이 4가지의 기록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타자는 삼진, 낫아웃 출루, 그리고 투수는 폭투, 그리고 포수의 실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 기록이 돼요? 네. 야. 이게 낫아웃 하면 안 되겠네. 낫아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낫아웃 하면 안 되겠다. 이성진님의 질문인데 샐러리캡에 대한 궁금한 점. 만약에 FA 계약 중인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면 샐러리캡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요? 아, 이거 어렵다. 4년 계약 48억인 계약금 24억, 연봉 24억 선수를 데려오면 트레이드로 데려온 팀이 샐러리캡에서 연봉만 부담하고 트레이드로 보낸 팀은 샐러리캡에서 계약금 24억을 4년 그대로 부담하는 건가요? 야, 이거는요, 제가 KBO에 문의를 했는데, KBO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샐러리 캡은 개막 전 등록 선수 기준이래요. 아, 네.
개막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뭐 100억짜리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해도. 네,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야. 그리고 해당 선수가 다음 해에 네. 계약금 연봉표와 그러니까 연평균 금액으로 반영이 된대요. 네. 샐러리 캡이. 아, 연평균. 네. 어. 다음에 이제 계약금 포함 연평균. 그러니까 만약에 48억인 선수가 4년 계약을 만약 하게 되면 12억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억을 그 샐러리 캡에 적용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손에스님, 예전부터 포스트 시즌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인데 넬리 트윈스는 가을 DNA가 없는 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업셋도 자주 당하고 두산이나 키움처럼 가지고 있는 전력 이상의 무언가 포스트 시즌에서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지도자 교체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지도자 교체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LG 트윈스 감독을 역임을 하면서 네. 뭔가 성과를 많이 못 만들어냈잖아요. 결국에 성과라는 거는 한국 시리즈 진출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LG 트윈스 구단이 요구하는 거는 한국 시리즈 진출이에요. 근데 지금 진출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2002년도 이후에 20년간. 맞아요.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야구는 결국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선수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그 불안한 어떤 한국 시리즈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사실 희석시켜줄 수 있는 역할이 저는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 교체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우리 댓글에 올라온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댓글부터 저희가 우리 구라쟁이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렇게 올라온 질문 가운데 짱스나를 어렵게 귀찮게 만들었던 베스트 질문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실 뭐 다른 질문들도 굉장히 저는 좋은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SC 세오님께서 보내주신 SC 세요. 네. 요 질문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야. 네, 굉장히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네, 자 SC 세어님께서는 장스나의 픽을 받으셔서 저희가 모던 디저트에서 제공하는 네. 캔케이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죠? 매주 진행하니까 네.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좀 이거 기발한 질문인데 아니면 진짜 궁금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질문은 SC 세어님께서 선정이 되셨고요. 네. 본격적으로 MLB 파크에 들어가서 최고 조회를 살펴보도록 내가 봤을 때 하겠습니다. 원종현 얘기가 뭐 거의 뭐 들어가 보죠 일단. 지금 누가 나를 또 부른 거야? 녹화 끝났는데. 그게 뭐야 그게? 일수하다 온 거 아니야? 일수라니요. 이거 맞다. 우리 와이프가 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이거. 아니 그나저나 우리 야구라 녹화가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PD가? 저 방금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광주에서 올라왔죠. 운전 3시간 45분짜리. 5분밖에 안 됐어요. 저희 이렇게 제 녹화를 하는 것도 처음인데 한번 또 파이팅 넘치게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라 안 된다. 댓구라. 뭐예요? 오늘 무슨 구라입니까? 댓구라죠. 댓구라예요? 댓구라인데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녹화를 다 했는데 아니 FA가 우리 녹화 끝난 이후로 그냥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핫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점심시간을 이제 내서 짬내서 오게 됐고 장선한 저희 광주에서 오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추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짚고 넘어갑시다랑 비슷한데 왜 짚고 넘어갑시다 안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짚고 넘어간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주구라 이번 주 그 스토브리그 야구라에 보면 네. 그 제가 이제 박동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뇌피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겁니다. 사실 박동원 선수 이야기는 기아 타이거즈 내 저하고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주워 갖고 하나 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어느 분이 길게 하나 쓰셨더라고. 진짜? 그래서 답변을 남겨드리려다가 이 영상을 오늘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거기다 답변을 안 달았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주세요. 짚고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가 주세요. 짚고 좀.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게 처음에 그 박동원 선수가 이제 금액을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아 쪽에서 박동원 선수에게 얼마를 받고 싶냐라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금액을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들었으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 구단도 그 금액을 갖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스카우트 팀하고 이제 뭐 단장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오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얘기했는데
이제 박동원 선수가 그 중간이겠죠? 그 찰나에 뭐 다른 팀에게 오퍼를 받았겠죠? 네. 근데 박동원 선수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박동원 선수는 이제 금액을 생각보다 세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이제 사이에 박동원 선수가 다른 팀에게 이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박동원 선수가 기아 쪽에 얘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종 금액을 제시를 못하고 시장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지금 흘러간 것 같아요, 느낌이.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짚고 이렇게 요거는 한부터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FA 이제 선수들 이 유강남 선수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이제 롯데로 가게 됐는데 저희가 결국은 롯데 유니폼을 입은 유강남 선수인데 4년 총액에 80억 계약을 했습니다. 그 성민규 단장이 유강남 선수를 가장 높게 평가를 했던 거는 아마 그 내구성일 거예요, 내구성. 네. 그러니까 최근 뭐 한 4, 5년간 매년 그 포수 그 수비 이닝이 유강남 선수가 1등입니다. 3년 연속 포수 수비 이닝 1위, 1위. 8년 연속 100경기 이상 출전. 그러니까 안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FA 그 영이 많은 팀 쪽에서는 튼튼해. 이건 진짜 큰 메리트예요. 그런데다가 유강남 선수는 또 가장 어리잖아요. 이번 나온 포수 중에. 그렇죠. 빅4 가운데. 빅4라고 해야 되나? 빅3. 박세혁 선수가 지금 박세혁 선수가 지금 NC 쪽에 아마 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가장 건강하면서도 장타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또 유강남 선수의 그 프레이밍 요거에 대한 또 가치도 좀 약간 높게 평가했다는 얘기도 있고 프레이밍은 뭐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죠. 유강남, 뭐 박세혁 그리고 기록적으로 뭐 최지훈 선수도 굉장히 좋고. 롯데 자이언츠의 약점이었던 이 포수 특히 이제 건강한 포수에 대한 그 약점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가 롯데에서 이제 삼성으로 이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뭐 있던 선수들로 메운다. 뭐 2017 좋은 젊은 애들 많다. 근데 근데 결국에는 못 메웠잖아요. 못 메웠죠. 뭐 여러 선수들이 마스크를 썼는데 결국에는 롯데가 주전 포수를 못 구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민우 단장이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유상 증장도 받고 190억이라는 또 실타를 또 이제 보유하다 보니까 박세웅도 또 잡을 수가 있었고 아마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유강남 선수의 이 80억 계약은 이 건강하다는 이 부분 그리고 가장 젊다는 이 부분을 아마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산 것 같아요. 나이 제가 봤을 때. 깡패. 나이 깡패.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유강남은 강남에서 저 해운대로 가게 되는 강남 스타일에서 해운대 스타일. Everybody 해운대 센텀 스타일. 센텀 스타일. 자 이제 LG는 이렇게 유강남을 떠나보내면서 결국은 박동원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강남도 아마 차명석 단장이 생각을 해놓고, 그러니까 유강남 그 롯데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진작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차명석 단장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데뷔를 하고 있었어야죠. 데뷔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했지. 데뷔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박동원 선수를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박동원 선수가 이제 LG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4년 총액에 65억인데 계약금 20억에 연봉 45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동원 선수가 조금 싸게 계약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기본 박동원 선수는 한 80억 정도 받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장사는 그렇게 모셨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4년에 65억이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기아 타이거즈가 박동원을 미리 트레이드해서 데려온 이유도 그리고 또 BFA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잖아요. 데려올 때만 해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기아는 이것보다는 더 제시를 사실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 메리트라는 게 선수들한테는 있어요. 있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는 또 서울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해왔고 박동원 선수 아마 제가 알기로 이 트레이드 돼가지고 혼자 내려가서 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또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도 또 광주에서 장기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방팀들은 서울팀들보다 조금 더 배팅을 세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선수들이. 뭐 LG는 다행히 불이 떨어졌는데 박동원을 잡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우리 정석이 형. 사실상 박동원 선수를 FA 시장에 나가게 하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출혈이 굉장히 셌잖아요. 지명권에다가 10억에다가 김태진까지 줬단 말이에요. 김태진까지 줘가지고 지금 출혈이 너무 세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고. 그러면 박동원 선수를 사실상 시즌 중에 BFA 단연 계약으로 메웠어야죠. 근데 BFA 계약을 기아 쪽에서 박동원 선수에게 제시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포수가 이제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박동원이나 박동원 측 에이전트 쪽에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즌 중반에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트레이드된 이후에 박동원 선수가 온 이후에 한승택 선수 같은 경우는 자주 또 많이 못 나왔단 말이에요. 기회도 좀 조금 잃었었고 작년에 비해서는 또. 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아 타이거즈 이제 포수 자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을 것 같네요. 뭐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박동원 선수하고 주효상 선수의 영입은 뭐 따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따로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주효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능성을 인정받는 1차 지명 선수거든요. 박동원 선수가 떠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한 트레이드 영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지금 계속 지명권으로 지금 트레이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년 또 2차 지명도 팔했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박동원 선수까지 큰 출혈을 감수하고 데리고 온 선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떠내보낸 상황이라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지금 불 떨어진 거는 기아 지금 NC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NC 얘기로 이제 꼬꼬무 또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됐는데, 자, 양의지가 초대형 FA 계약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돌아왔는데 은퇴할 때까지 두산 베어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구단에 감사드린다. 42살까지 보장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와. 근데 지금 벌어들인 돈만 해도 지금 얼마냐면 270만 원. 두산 베어스는 이렇게 양의지를 영입함으로써 이승엽 감독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 건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구 전성기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쎄 포수로서 양의지 선수가 앞으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한 3년? 3년 정도. 나머지 이제 플러스 2년은 이제 지명타자로 아마 뛸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겠죠. 양의지 선수가 이제 뭐 내년부터 마스크를 쓰겠죠. 박세혁 선수는 이제 아마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박세혁 선수 이제 가야 되는 상황? 가야겠죠. 아마 가야겠죠. NC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박세혁은 사실 수비 쪽으로 보면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력이 최근에 워낙 떨어져가지고 그 아나걸졸 이후에 확실히 좀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에는 포수들이 예전에는 막 수비만 잘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보면은 이 참 포수 올해 FA 지금 뭐 여기저기 정말 이슈인데 삼성은 되게 좀 느긋한 것 같습니다. 포수 삼성은 쪽에서는 뭐 그냥 박진만 감독이 포수는 뭐 포수 한 명 트레이드 시키겠다 이야기를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언지를 했는데 좋은 카드 아니면 안 바꾸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수 자원이 막 남아 도니까 삼성만 아주 그냥 자,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이 포수 쪽 FA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드디어 궁금했던 최은성 선수도 이제 한화를 가게 됐어요. 한화이글스가 90억을 베팅을 했는데 6년 최대 90억에 최은성 선수도 내년에 90년생이죠? 그러면 내년에 34, 35, 37, 39까지 보장했다는 얘기인데 거의 뭐 하나에서 이제 뭐 선수 생활을 마무리해야겠죠. 어찌됐든 간에 한화가 그 외야의 그 어려운 한 자리를 메우게 됐네요. 일단 최은성을 통해서. 최은성 선수가 외야로 가겠죠. 우익수를 볼 겁니다. 우익수를 보고 이제 외국인 선수를 뭐 이제 중견수로 뽑고 이제 좌익수는 뭐 여러 선수를 이제 갖다 쓰고 그리고 뭐 김인환이나 가다가 또 1루에 또 어느 정도 또 근데 하주석이 또 터져. 하주석 선수의 음주 때문에 지금 문제는 진짜 참나. 한화가 지금 한화가 외야 보강을 했는데 내야가 구멍이 하나 또 났네요.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게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양의지 선수에게도 하나가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양의지 선수한테 160억 베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152억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를 안 갔을까요? 하나를. 그러니까 8억이라는 금액은 글쎄 뭐 양의지 선수가 선택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자체가 이제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뭔가 양의지 선수가 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원 소속팀이고 그리고 또 그 뭐 박정원 구단주라든가 뭐 이승엽 감독이 또 이야기한 것도 있고 오히려 그 야구할 수 있는 환경은 두산이 훨씬 편하죠. 양의지 선수 입장에서는. LG에 대한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왜 유강남과 그럼 최은성 선수를 다 놓쳤네. BFA 단연 계약으로 못 묶었냐. 근데 작년에 김현수 선수에게 115억을 투자를 했고 박혜민 선수에게 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75억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BFA 단연 계약을 이 두 선수를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LG가 이 소화해야 될 금액이 한 300억에서 350억까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커버리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놓친 거는 박동원 선수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데 최은성 선수가 이제 빠진 부분을 좀 아쉽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LG가 워낙 좌타자 일색이다 보니까 이게 우타자가 빠지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최은성이 우타자인데. 근데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는 최은성 선수가 빠진 부분을 사실 LG 트윈스가 이제 외국인 타자를 최근에 이제 계속 그 이루수 쪽에 이제 뽑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포지션에 어떤 그 국한된 외국인 타자를 뽑으려니까 초급 타자들이 계속 못 뽑았어요. 오히려 그냥 외야자원을 뽑을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최은성 선수가 봤던 1루 자리에 외국인 타자를 뽑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선택적인 여유가 이제 LG 트윈스가 조금 많아졌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스토브리그에 펼쳐지고 있는 FA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특집같이 또 빠른 소식을 핫구라라고 해야 되나? 핫구라 좋다, 핫구라. 핫구라 좋네. 핫하게 왔어요. 요 이후에 추가로 이제 FA 계약이 이제 계속 줄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간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한 3명, 4명 정도 이제 계약 체결됐을 때 다시 한번 이제 핫구라 이제 시즌2. 핫구라 좋은 게, 두 번째 이야기. 근데 좋은데, 야, 장순아가 이걸 그냥 FA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팀 사정과 앞으로의 그 앞날까지 얘기해 준 거, 아까 특히 LG 같은 경우 그런 얘기들. 야, 이거 되게 진짜 와닿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야, 어쨌든 간에 우리 장순아에게 이 FA 소식을 들으면서 해석까지 해주시니까 아주 뭐 쏙쏙 들어오면서 또 앞날까지 전망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핫구라, 정말 핫한 시간에 장순아 광주에서 오자마자 바로 핫하게 찍었습니다. 저 공영 주차장에다 차 댔는데 거기 주차비가 있더라고요. 야,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돼. 네. 야, 빨리 빼야 돼. 한 시간에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야 돼. 네가 10,000원 나 줘. 야, 그러면 안 된다. 핫구라!